자,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 보는 거거든요.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자액 150%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번호는 여러분 다 같이 1533-5408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네, 이제는 제가 외울 정도네요. 네. 자, 그래서 인터넷 끝판왕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짜 야구에는 오승환이 있다면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끝판왕이 있습니다. 네, 댓글화 출발하겠습니다. 어느새 6월 말이 되고 있는데 전반기가 이제 곧 있으면 끝이 나고 올스타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빠릅니다, 진짜. 뭐 시작하면 금방이지 뭐. 네. 시작하면 끝이에요. 날짜도 금방 가고, 참 세월도 금방 가고. 시간이 빠른데 네. 이 시간들을 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잡고. 잡고 계십시오. 네, 저는 뭐 슬쩍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야구라에 올라온 질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나의 우상 링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글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야구라 화이팅 오래오래 해주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장승환님의 해설 때문에 KBS 쪽을 계속 보고 있어요. 해설 때문이가 아니라 해설하시는. 네. 이건 완전 다른 얘기죠. 아버지가 현재 야구 해설하시는 분이 장승환님이라고 하셔서요. 야구를 해설하는 게 야구 해설 잘하시는 분. 왜 잘할 줄을 빼고 그러세요? 나 진짜 기분 나쁘네. 야구 해설하시는 분이 아니라 야구 해설 잘하시는 분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다 찝으시네요. 네. 자,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구위와 제구 좋아진 선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구위와 구속 같은 말인가요? 비슷한 말인데 같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속은 말 그대로 스피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공의 빠르기. 구위는 그러니까 스피드일 수도 있겠지만 스피드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들. 구속은 공의 속도, 구위는 공의 위력이라고 해도 될까요? 구위는 스피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뭐 회전력이라든가. 왜냐면 스피드가 다르더라도 약간 치고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빨라도 되게 가볍게 들어오는 선수와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스피드가 상회하는 공보다 치고 들어오는 회전력이 좋은 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구위가 좋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연고지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제대회 성적이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팀이 많아서 저도 처음에는 10개 팀 말고 8개 팀이 우리나라에는 맞는 것 같아서 허구현 총재님이 혹시 일본 프로야구 팀처럼 총 12개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현재 KBO 각 구단들 젊은 투수들 구속 향상하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젊은 투수들이 구속이 많이 올라왔죠. 특히 뭐 최근에 그 입단하는 친구들은 이제 피지컬도 좋고, 근데 스피드 자체가 뭐 거의 대부분 뭐 147, 150을 쉽게 던지는 투수들이 많이 입단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야구 어떤 그 저변이라든가 팜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단순하게 옛날 야구를 가르쳤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선수들이 스스로 이제 공이 빨라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터득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도자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선수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기량 향상이 더 많이 또 짧은 시기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허구현 총재가 처음에는 10개 팀 말고 8개 팀이 우리나라에 사실 맞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개 팀으로 지금 한 지가 2015년도부터니까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는 저변학 때도 되지 않았는데 10개 팀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좀 기량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중고등학교 야구하는 어떤 학생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단은 저변이 확대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11구단, 12구단을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봐요. 만약에 12개 구단이 생긴다면은 이 양대 리그로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죠. 그때 가서. 근데 이제
뭐 일본처럼 일본이 이제 퍼시픽 리그와 센트럴 리그 이제 6개 팀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해도 KBO 리그만의 인터리그를 조금 더 일본보다 그러니까 일본은 인터리그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조금 했는데 지금은 인터리그 경기 수가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센트럴 리그가 훨씬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뭐 요미우리를 중심으로 네. 뭔가 일본 야구 팬덤층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퍼시픽 리그가 센트럴 리그보다 밀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KBO 리그가 만약에 12개의 팀이 돼서 양대 리그를 한다고 한다면 일본보다는 확실히 인터리그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양 팀의 어떤 양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제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런 실정으로 갈 수도 있겠다. 네. 나영상 링컨님 질문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루카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올스타전 기념 질문입니다. 매년 한화 이글스배 고교 대학 야구 올스타전도 그렇고 KBO 올스타전도 보면 홈런 레이스 할 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팅볼 투수를 야수들이 하는 경우가 많던데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질문은 홈런 레이스용 좋은 공은 어떤 구종인가요? 일단 홈런 레이스를 할 때 야수들을 쓰는 이유는 투수들이 의외로 가까운 데서 약하게 잘 못 던집니다. 아, 맞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내야수들 특히 유격수라든가 포수가 이게 투구 폼이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폼들이 이뻐가지고 네. 이제 홈런을 좀 많이 때리는 홈런 레이스에서는 조금 유리하다고 이제 많은 선수들이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내야수라든가 이제 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홈런 레이스용 좋은 공은 약간 가운데서 몸쪽 높은 공입니다. 결국 잡아당겨야지 이제 비거리가 또 많이 나오니까 긴 타구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가운데 바깥쪽보다는 가운데 약간 몸쪽 높은 공. 예. 요 코스가 그냥- 상당히 네. 선수들이 선호하는 코스죠. 그 코스의 투심, 포심이죠. 포심, 네. 포심으로 그 위치에 들어오는 공이 가장 치기 좋다. 네. 예. 자, 이렇게 질문 2개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MVP 평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로하스 말소. 말수 안 됐는데 로하스가 좀 최근에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오늘 경기 제가 이제 KT 경기 중계하고 왔는데 로하스가 오늘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로하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작년보다 성적이 확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예. 반등의 기미도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이게 이제 강백호 선수가 이제 빠진 자리가 좀 커 보이다 보니까 로하스 선수도 잘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안현민 선수가 지금 혜성처럼 지금 나타나가지고 뭔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로하스가 묻히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보다는 확실히 로하스 선수는 반등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네. 이게 한 산 한 산 먹다 보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로하스가 외국인 타자 느낌이 사실 별로 안 나거든요. 지금. 맞아. 그런 기록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고 예. 그래서 좀 걱정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쿠에바스랑 로하스. 그러니까 헤이스스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두 선수가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쿠에바스가 다시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쿠에바스는 6월 들어서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내부의 이제 평가를 좀 들어보면 이제 7년 차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다른 팀 선수들에게 특히 야수들에게 좀 많이 읽히는 게 아니냐 패턴을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있고 근데 쿠에바스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 워낙 그 임팩트가 있었고 또 좋은 피칭을 또 늘 선보였던 선수나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확실히 정규 시즌에서의 어떤 그 위력은 예전만큼 못한 거는 네, 확실히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 밑에 한번 볼게요. 내려가지 못하는 장마 전선 요거 한번. 이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방송이 나가는 이번 주가 이제 본격적인 장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야, 구름이 딱 걸쳐 있네. 걸쳐 한반도에 있다가 딱 이제 걸쳐 아래쪽으로 있네.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또 예. 내려왔다가 또 올라오고 아마 올해는 장마가 조금 길다고 해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장마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 유지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발 로테이션 특히 이제 각 팀마다 감독들이 투수 운영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진 이 장마 기간이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장마 얘기 나와서 선발 투수들이 약한 팀들은 좀 장마가 오히려 좀 괜찮지 않나요? 경기 좀 쉬고 또 선발 올라가고 그건 또 아닌가요? 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장마가 걸리게 되면 선발 투수가 한두 명 부족해도 이제 그날 경기를 안 하게 되면
4호 선발 없는 강한 팀들. 투수들을 조금 자주 쓸 수 있죠. 예, 네.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다 과부하로 걸리게 돼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투수 운영 감독들이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 장마 기간이라고 해서 좋은 투수를 계속 쓰게 되면 결국에는 그 체력이 또 고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4선발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고 5선발도 기회를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1, 2, 3선발이 강한 팀들이 장마 기간에 경기를 띄엄띄엄 하게 되면 뭔가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일정 누가 짰냐? 개막전 LG와 2연전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 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후반기 시작 시리즈 LG와 4연전. 지금 롯데 일정을 이렇게 짰나 보군요. 근데 롯데가 뭐 시즌 초반에 LG를 만나서 대패를 거두면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밀리는 경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지금 순위가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후반기 시작 LG와의 4연전 시작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롯데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터커 데이비슨과 감보아가 1, 2번으로 나올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박세용이 등판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나균환 선수가 또 조금 좋아졌거든요. 승리 투수. 네, 그렇게 되면 선발 로테이션은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후반기 지금 빠져 있는 뭐 윤동이라든가 특히 이제 윤동희 선수가 이제 들어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윤동희 선수는 기사를 보니까 전반기에는 복귀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후반기 시작과 함께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롯데의 야수진은 확실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즌 초의 롯데와 지금 롯데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네. 올스타 브레이크가 일주일 이번 올스타전은 딱 일주일을 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쉬고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7월 10일까지 딱 경기를 치르고 7월 11일부터 올스타전을 치른 이후에 7월 이제 17일 목요일부터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김광현, 양현종은 급 차이가 2급 이상 나죠. 올해 성적으로나 메이저리그에서의 성적으로나 김광현이 더 위다. 김광현이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전체적인 커리어로 보면 이제 양현종 선수는 한 번도 사실 큰 부상을 당하지 않고 10시즌 연속 170이닝을 던졌으니까 그리고 현역 최다승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서로에 다 강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양현종 선수는 그렇게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사실상 실패한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김광현 선수는 세인트루이스에서 2년 동안 또 잘 활약을 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김광현 선수가 위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KBO 리그만 KBO 리그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딱 본다고 한다면 이 양현종 선수도 사실 무시 못할 성적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대5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김광현 선수가 5.5 대 4.5 정도로 조금은 앞서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5월에 만났을 때도 김광현 선수가 승리를 챙겼긴 했어요. 고우석 백이종군하는 마음으로 LG 팬들을 위해 연봉을 안 받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농담성 답변으로 이야기했다네요. 만약에 고우석 선수가 오게 되고 연봉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셀러리 캡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오버가 되면서 LG 트윈스는 한 번 오버가 됐기 때문에 지명권이 9계단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게 가장 사실 큰 이슈죠. 근데 또 고우석 선수가 또 오게 되면 분명히 이제 불펜 쪽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명권 9개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고우석인데 그래도 뭐 미국에서 실패를 거뒀지만 가기 전에는 또 LG 마무리 투수 또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LG가 만약에 진짜 지금 상위권에 지금 계속 위치가 되면서 올 시즌 또다시 우승을 노린다고 한다면 글쎄 고우석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영입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고우석 선수의 이제 입장이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KBO 리그가 바로 돌아올 수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다른 팀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쯤은 조금 기다려보지 않을까 미국에서. 네. 근데 포스팅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 우선 계약은 LG랑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LG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네. 엘로끼 현재 상황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기아가 좋아요. 엘로끼 모여. 우린 엘로끼. 기아가 지금 연승이죠? 네, 6연승인가 7연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 지금 나 약간 밀었던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소리. 다 뒤졌으면. 와, 기아가 지금 5연승에다가
5연승에다가 지금 4위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롯데하고 경기 차이가 지금 2경기 반밖에 나질 않아요. 공동 지금 승률로 따지면 1, 2 앞선 지금 공동 4위, 5위인데 삼성하고 기아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6월달 들어서 승률이 1위입니다. 지금 10개 팀 가운데. 지금 뭐 야수들은 많이 빠졌는데 뭐 오성훈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고 올로 좋고 내일 괜찮고 양현종 선수도 잘 던져주고 있고 윤영철과 김도현 선수가 사실 너무 잘해주고 있죠 지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순위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아는 사실 시즌 초반이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다시 좋아질 때쯤 누가 다치고, 좋아질 때쯤 누가 다치다 보니까 좀 힘든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공기만 잘 넘긴다고 한다면 돌아올 선수들이 이게 다른 팀과 비교를 하더라도 너무 좋은 선수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팀 성적과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면 폭발력 있는 모습이 후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예측할 것 같아요. 김도영, 나성범, 뭐 김선빈, 투수 쪽에서는 이의리 그렇죠. 있고요. 그럼 여러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합류가 됐을 때 진짜 기아 타이거즈가 그때의 모습이 진짜 우리가 그 기대하던 기아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533-5408 자, 이 번호는 바로 인터넷 끝판왕의 전화번호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그리고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통신지원금 80만 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 자, 혹시 인터넷 바꾸실 생각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끝판왕 1533-5408 자, 아래 더보기란 고정 댓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533-5408 야구로는 안 된다. 갑자기 1533-5408